얼마 전 제가 직접 겪은 황당한 일을 들려드리려고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50대 후반의 주부로서 지금까지 살면서 힘든 일과 어려운 고비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뿐인 제 딸이 예쁘고 바르게 잘 크는 것에 행복감을 느끼고 살았었죠. 이제 다 키워서 좋은 집안에 시집도 보내고 인생에 더 바랄 게 없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게 전부 제 맘 같지 않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반드시 따라오더라고요. 한때는 딸과 한참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울기만 했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좀 저희 모녀가 정신 차릴 수 있게 되었고 사연도 보낼 수 있게 되었네요. 제 딸의 사정상 너무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밝힐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자식은 딱 하나, 외동딸만 있습니다. 남편이 둘째를 많이 원했고 시부모님도 아들을 은근히 원하긴 했었지만 저는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아들이건 딸이건 자식은 딱 하나만 낳기로 결심했어요. 저희 친정 집안이 모두 6남매인데 형제들이 많다는 게 좋은 점도 많았지만 넷째로 태어난 저는 위와 아래에 치여서 상대적으로 집안에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시집가서 가정을 꾸리면 반드시 아이는 딱 하나만 낳아서 금이야 오기야 모든 사랑을 온전히 다 주며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에도 결혼 이야기를 나눌 때면 저는 남편에게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어릴 적부터 형제 많은 집에서 자라서 우리 애는 꼭 외동이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아이를 많이 갖길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 남편은 아이도 좋아하고 본인이 여동생 하나뿐이어서 우리가 결혼하면 아이를 많이 갖길 원했는데 다행히도 제 생각에 동의해 주었어요. 그래서 첫째를 갖고 나서 더 이상 임신을 하지 않겠다고 시댁에 선언했을 때도 남편은 결혼 전 저와 했던 약속을 지키고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제 시어머니가 조금 옛날 분이라서 며느리가 집안대를 끊어놓으려 한다며 역정을 내시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봐야 아이를 제가 낳지 어머님이 낳나요? 명절날마다 얼굴을 보면 제게 아들 낳으라고 한참을 잔소리하고 협박을 해도 제가 들은 척도 안 하자 나중에는 저한테 밥숟가락까지 집어던진 분입니다. 저도 그런 어머니에게 지지 않고 어머니 그렇게 아들 필요하시면 어머니가 하나 더 낳으세요. 라고 한번 쏘아붙인 적도 있어요.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막상 미친 척하고 속에 있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더니 충격을 먹으셨는지 그 뒤로 다신 제게 둘째 가지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대신 저희 부부는 완전 시부모님 눈밖에 났는지 명절 빼고 시댁 가족 행사에 다신 부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단 하나뿐인 딸에게 정말 사랑을 다해서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 예쁘고 착한 아이로 키워냈습니다. 저와 남편이 딸아이를 육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절대 아이가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걸 억지로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공부하라고 무작정 다그치고 혼내기보다는 딸아이가 중학교 때부터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들을 데리고 다니며 구경시키고 캠퍼스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는 명문대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스로 이런 학교에 가고 싶도록 동기부여를 시켜주었어요. 그 덕분에 반에서 완전 최상위권은 아니었지만 종합학원 한 곳과 주말에만 하는 수학과외 하나 정도 붙여줬는데 서울에 있는 딸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전국의 학부모님이 자식들 공부시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어릴 때도 그랬고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더 다그치시면 한참 사춘기에 예민할 나이인 아이들에게 반항심만 더 크게 만들기 좋겠다 싶더라고요. 부모의 역할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어주고 과외 하나를 하더라도 명문대에 진학한 대학생을 과외로 붙여서 공부 외에도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왜 좋은 학교에 가야 하는지 스스로 깨닫고 나면 공부하라는 잔소리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더라고요. 이야기가 갑자기 딴 데로 새버렸지만 아무튼 공부 외에도 운동과 악기도 본인이 하고 싶어 한다면 돈이 아무리 들더라도 다 시켰어요. 수영은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하게 해서 고등학교 때는 딱 3학년 때만 쉬게 했지 2학년 때까지는 집 근처 YMCA 수영장에 새벽같이 다니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덕분에 대회 나가서 상도 몇 개 탄 적 있고 지금도 취미이자 특기가 수영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악기도 피아노와 플룻 정도는 간단히 연주할 수 있고 대학교 올라가면서는 자기가 과외하고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요가도 배우고 필라테스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딸이 제가 봐도 날씬하고 예뻐서 남주기 아까울 정도였어요. 저는 정말 누가 봐도 예쁜 얼굴은 아니에요. 대신 우리 애기 아빠가 눈도 크고 이목구비가 이국적인데 다행히 제 딸이 저보다는 자기 아빠를 쏙 빼닮았습니다. 키도 170이 훌쩍 넘을 정도로 크고 손도 발도 길쭉길쭉해서 친척들이나 주변 이웃들이 저희 딸을 볼 때마다 나중에 슈퍼모델이나 미스 코리아 나가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하도 바람을 넣어서 그런지 우리 딸도 대학 다니면서 제게 엄마, 진짜로 내가 미스코리아 한번 나가봐? 하고 농담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딸이 대학교 4학년이던 23살 때였습니다. 졸업반이라 좋아하는 운동할 시간도 없다고 매일 공부하고 졸업 논문 쓴다고 밤새 도서관에 틀어박혀 살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는 내 마지막 대학 생활을 도서관에서만 보낼 수는 없어. 라고 말하고는 뭔가 추억거리를 쌓는다면서 딸이랑 가장 친한 친구와 둘이 미인대회를 나간다며 설쳐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없는 시간 쪼개가며 새벽에 운동도 다니고 피부관리도 열심히 받더니 결국 대회에 나가서 덜컥 상을 받아왔습니다. 미스코리아처럼 유명하고 큰 대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인터넷 뉴스에 저희 딸 사진도 나오고 신기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제 딸 예쁘다며 며느리 삼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도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겠거니 제 눈에만 예쁜 딸일 거라고 생각해왔는데 이렇게 대회까지 나가서 상을 받아오니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한 제 딸은 졸업하고 어학연수 짧게 다녀와서 원하는 회사 취직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제법 큰 회사였고 들어가기 쉽지 않은 곳이라고 들었는데 재미삼아 나갔던 미인대회 입상 경력이 취업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입사한 제 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내부에 소문이 쫙 났어요. 직원도 많은 회사였는데 안 그래도 남자가 많은 회사에서 미인대회 출신 신입 여직원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사내의 그 많은 총각 남정네들이 얼마나 관심이 컸겠습니까? 입사한 지 1년도 안 지나서 회사 직원들에게 대쉬도 여러 번 받았었는데 그때는 제 딸이 다 거절을 놨답니다. 저도 딸이 20대에 한참 좋을 나이에 일찍 시집 가는 것을 바라진 않았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회사 다니고 돈 벌면서 자기 생활도 좀 더 즐기고 다른 아이들처럼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스스로의 인생을 찾길 바랬습니다. 남자친구를 사귀는 거야 딸의 인생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했지만 몇 번이고 결혼은 조금만 천천히 생각하라고 당부를 했었더랬죠. 결혼 늦게 하라는 제 말에 자기는 결혼 안 하고 평생 엄마 아빠랑 같이 살겠다고 했던 딸이었는데 회사 다닌 지 2년 만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저희 집에 인사시키러 오더라고요. 그 전까지 왜 남자친구 안 만나냐고 잔소리했을 때도 그런 데는 관심 없다고 했던 아이가 갑자기 예고도 없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면서 남자를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을 때는 저는 물론이고 남편이 가장 크게 놀랐어요. 우리 딸은 평생 시집 안 가고 아빠 품에서 살 줄 알았다며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딸이 집으로 데려온 남자는 키도 크고 허우대도 멀쩡했고 뭐 하는 사람인지 물어보니 같은 회사를 다니는 직장 상사라고 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딸아이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가장 먼저 생각했던 저희 부부이기에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놀랍긴 했지만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나이도 28살이면 결혼하기에 너무 적은 나이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 좋은데 부모한테 결혼할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를 시켜주는 것이 맞는 일 아닌가요? 그냥 데리고 와서 회사 직장 동료라고 하길래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말았었는데 나중에 상견례할 때 만나보니 사돈어른 될 사람이 작은 건설회사 사장이더라고요. 동네 치킨집 사장 아들이랑 결혼을 한다고 해도 사전에 먼저 상대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려줬을 텐데 제 딸은 상견례 날 서로 만나기 전까지 어떠한 언지도 저희에게 주질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제 남편이 사돈 되시는 분들에게 뭐하고 계시냐고 물어서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어찌나 황당하고 놀랍던지. 나중에 상견례 다 끝나고 왜 이야기 안 했냐고 딸에게 따졌더니 오히려 저보고 한다는 말이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시아버지가 누군지가 뭐가 중요해?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제가 다 어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건데 집안이 무슨 상관이냐고 했지만 그건 자기들 사정일 뿐이지 어른들의 사정은 그게 아니잖아요.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 준비를 시작할 때가 되니 그쪽 집안 경제력이 좋다는 것이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새로 집을 구하진 않았고 사위가 혼자 살던 20평대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 거실 하나 방 하나 있는 집이 남편과 제가 사는 방 3개짜리 아파트보다 2배가 넘게 비싼 집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그동안 맞벌이하면서 재테크와 부동산에 일찌감치 관심이 있었기에 집도 남들보다 빨리 장만하고 살면서 모아둔 재산도 꽤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딸 시집 보내다가 기둥불이 뽑혀나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사위와 사돈 댁에서는 원래 살고 있던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라서 혼수도 많이 해올 필요도 없다고 하는데 저와 남편이 도저히 그렇게 보낼 수는 없더라고요. 혹시라도 눈높이에 못 맞췄다가 부잣집에 시집간 딸이 평생 무시당하고 시집살이 당할까봐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맞췄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고 하던 사돈댁에서도 결혼 준비가 착착 진행되어 가니까 하나하나 요구해오기 시작했어요. 가전제품은 삼성이나 LG 같은 국산 브랜드에서 가장 고급 라인으로 맞추면 될 줄 알았는데 사돈 집안에서 기왕이면 자기들이 선호하는 제품으로 사오면 좋겠다며 저는 처음 들었던 알지도 못하는 독일제 브랜드를 알려주더라고요.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맞추다 보니 나중엔 필요한 혼수 리스트까지 보내줬습니다. 지금 들어도 깜짝 놀랄만한 것이 많았는데 냉장고는 웬만한 중형차 한 대 가격이고 그 리스트에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저렴했던 물건은 와인셀러인데 1,500만 원짜리를 사달라며 버젓이 써놓았더라고요. 정말 하나하나 부담되는 가격이었고 이미 저희가 예상했던 딸의 결혼 예산보다 한참 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내 딸 시집 보내는데 빈손으로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애초에 신혼집 값의 일정 금액은 혼수로 맞춰서 가는 게 인지상정이라 적금 들어놨던 거 깨고 남편이 가지고 있던 주식도 좀 팔고 제대로 구색 맞춰서 보내려고 가랑이가 찢어져라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우리 부부는 평생 회사원으로 월급 받고 살아왔지만 저희 딸은 고생하지 않고 시댁 사람들에게 예쁨 받으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거 다 맞춰서 보내줬더니 답례품이랍시고 그쪽 집에서는 저희 남편에게 외제차를 한 대 선물해 주더라고요. 1억이 훌쩍 넘는 외제차를 사돈에게 답례품이라면서 그동안 예쁘게 딸 키워 보내주셔서 고맙다고 저희 남편에게 보냈는데 그걸 받으면서도 기분이 좋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혼수 맞추느라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간신히 맞춰줬는데 이런 고급 외제차를 답례품이라면서 편하게 줄 수 있구나 싶어서 또 한 번 격차를 느끼고 말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줄 건 해주고 받을 건 받아가면서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서울의 큰 호텔에서 성대하게 결혼식도 올렸고 딸의 앞날은 꽃길만 걸을 줄 알았어요. 텅 비어버린 딸의 방을 보면서 가슴 한구석에 옥죄어오는 느낌이라 눈물도 많이 흘리곤 했었습니다. 그래도 자주 전화해주고 주말이 되면 집으로 놀러오는 덕분에 조금은 딸을 보낸 아쉬운 마음을 달랠 수 있었네요. 아무래도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다는 게 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지만 심리적으로 더 멀리 보낸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딸은 자기 남편도 잘해주고 시부모님도 너무 좋은 분들이라면서 항상 시집 자랑 남편 자랑을 해가며 자기는 정말 행복하니까 엄마 아빠도 자기 걱정하지 말고 즐겁게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2년 동안 둘이서 잘 살더니 약간은 좁은 신혼집을 처분하고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함께 살 수 있는 넓은 아파트를 구해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40억이 조금 못 미치는 가격으로 구입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남편과 마주보면서 웃었습니다. 저희는 좀 평범하게 살더라도 딸이 잘 사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남편과 제가 평생 벌어도 그런 비싼 집에서는 못 살겠지만 우리 딸이 시집 잘 가서 상류층에 끼어서 사는구나 생각하니까 그냥 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살던 집 팔고 새로 구한 아파트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느라고 평창동에 있는 시댁에서 2달 동안 같이 살게 되었다 하더라고요. 결혼하기 직전에 한번 저희 식구를 저녁 식사 초대해 주셔서 저희 부부도 그 집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마당 넓고 정원 관리 잘 되어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어요. 방도 여러 개 있었고 일하시는 분도 있었기 때문에 딸이 시댁에 들어가서 산다고 했을 때도 딱히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이 시집 간 지 2년 동안 시댁 욕하는 거 한 번 들어본 적도 없었고 시부모님이 항상 잘해주시고 예뻐해 주신다고 말했기 때문에 함께 살아도 시집살이와는 거리가 먼 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힘들다는 전화를 받아본 적 한 번 없었는데 시댁에 들어간 지 2주 만에 딸이 엉엉 울면서 너무 힘들다고 엄마 아빠 보고 싶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딸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울면서 전화한 건 그때가 처음이라 너무 놀라기도 했고 자식이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해준 집밥이 먹고 싶다는데 그때부터 잠도 못 자고 주방에서 딸이 좋아하는 반찬을 밤새 만들었죠. 그리고 다음날 집으로 불러서 밥 먹이고 보내려고 전화했더니 딸은 자기가 지금 친정에 갈 상황이 못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도 사정이 있어서 계속 쉬는 중이라 자기가 할 일이 많아서 도저히 집으로 올 수 없다고 하길래 제가 사돈댁으로 직접 간다고 했습니다. 가서 밥 한 끼 차려주고 올 생각으로 반찬 한가득 싸들고 택시 잡아타고 평창동으로 향했어요. 도착하니 마침 집에 있던 딸의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때가 그 집의 2번째 방문이었네요. 대문을 지나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니 딸이 저를 반겨주었어요. 몇 주 못 본 사이에 수척해진 딸의 모습을 보니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제가 싸온 반찬을 내밀며 딸에게 밥 먹자고 하고 사돈댁에게 아직 식사 안 했으면 같이 먹자 했더니 자기는 괜찮다면서 모처럼 모녀가 둘이 식사하는데 방해할 수는 없다며 둘만의 시간을 보내라고 자리를 비켜주었죠. 이 좋은 집에서 맛있는 거 잔뜩 먹고 살았을 것 같은데 엄마 집밥이 먹고 싶다고 하니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아무튼 식탁 위에 준비한 음식을 차리고 딸아이가 이제 막 한 숟갈 뜨려고 하는 찰나에 사돈댁이 제 딸을 부르더라고요. 세아가 나 물 한 잔만. 하고 얘기하자 밥 먹으려고 하던 딸이 1초도 안 지나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물 떠다가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시댁은 시댁이구나 생각이 들었고 잠시 후에 딸은 다시 식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몇 숟갈째 먹지도 못했는데 또다시 세아가 날이 흐린 게 비가 올 것 같은데 밖에 이불 널어둔 거 다시 걷어와야겠다. 라고 이야기하자 또 금세 밥 먹다 말고 일어나서 후다닥 마당으로 달려나가 이불을 걷어오더라고요. 저희 딸은 한두 번 해본 일이 아닌 것처럼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밥 먹을 때는 걔도 안 건드린다는데 친정엄마까지 옆에 와 있는 상황에서 너무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밥 먹으려고 하면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하는 통에 딸이 왔다 갔다 심부름하는 사이 입맛이 똑 떨어져 버렸는지 더 이상 못 먹겠다며 상을 치우는데 딸이 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부잣집이고 여유가 있어도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제 딸이 아무런 불만 없이 행복하다고 말했던 것도 진짜 행복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우리 부부가 걱정할까봐 했던 거짓말이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먹지도 못한 밥상을 함께 치우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는데 간신히 참고 있었어요. 친정엄마가 와 있는데도 저렇게 일을 시키는데 평소에 제 딸이 이 넓은 집에서 시댁 식구들 눈치를 얼마나 보며 살고 있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오래 앉아있는 것도 딸에겐 부담이 될 것 같아 바로 정리하고 일어났어요. 벌써 가시느냐고 배웅하는 사돈댁의 얼굴을 보면서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 집안에 혼자 남겨질 딸을 생각하면서 또 한 번 속으로만 삭히고 있었습니다. 멀리 안 나간다는 하나만한 사돈댁의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서는데 택시 타는 큰 길 앞까지 배웅해준다는 딸에게 사돈댁은 기어코 나가는 길에 음식 쓰레기도 버리고 갔다 와서 1층 물걸레질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오늘 하루 참아왔던 인내심이 바닥이 났습니다. 이봐요 사돈, 제 딸이 요즘 힘들고 제가 해주는 밥 먹고 싶다고 해서 오늘 일부러 찾아왔어요. 아무리 그쪽이 집주인이어도 친정엄마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돈 좀 있다고 없던 교양까지 생기는 건 아닌가 봐요. 라고 이야기하고 딸 손에 들려진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거실 바닥에 던져둔 채 딸을 데리고 나왔어요. 제가 한바탕 쏘아붙이고 딸을 데리고 집을 나서는데 그 집 안주인은 멍하게 아무 말 못하고 저희가 대문을 열고 나가는 걸 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딸과 함께 집으로 향하는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화가 많이 났을 거라며 안절부절 못하는 딸의 손을 꼭 잡고는 괜찮아. 내가 너네 시어머니랑 싸우면 못 이길 것 같아? 저런 집에서 식모살이 하라고 내가 너 낳고 미역국 먹은 줄 알아? 그냥 이참에 다 때려치우고 엄마 아빠랑 살자. 라고 이야기했더니 집에 가는 내내 딸이 제품에 안겨서 울더라고요. 갑자기 예정에도 없이 시부모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무리 집에 돈이 많다고 한들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일 시키고 친정엄마 눈앞에서 그러는 건 못 배운 사람들이나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딸 데리고 집에 와서 아까 제대로 못 먹은 밥도 한 숟갈 더 먹이고 모처럼 맘 편하게 푹 쉬라고 했어요. 저녁이 되자 퇴근한 사위가 딸을 데리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위는 자초지종 다 들었다면서 자기 집에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줄 미처 몰랐다며 딸과 저희 부부에게 미안하다 용서를 구했어요. 저는 사위에게 지금은 딸을 보낼 수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생각을 다시 해보겠다는 말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딸과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위와 저희 딸 두 사람의 부부관계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시댁에 들어가 살면서부터 알게 모르게 시어머니가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서 당황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원래 청소와 빨래 담당해 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사돈댁이 마음대로 당분간 나오지 말라고 쉬라 해놓고 저희 딸만 그렇게 부려먹고 있었답니다. 바보 같은 딸은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괜히 일이 커질까봐 자기 남편이나 저희한테조차 말도 못하고 참고 있었대요. 아예 이참에 이혼을 하고 싶으면 하고 다시 우리랑 같이 살아도 된다고 했더니 한참 고민하던 딸은 이혼까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사위는 착하고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고 시모도 따로 살 때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다음날 사위에게 연락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었고 사위도 절대 이혼은 하고 싶지 않고 무슨 일이든 하겠다 하더라고요. 새로 이사가는 집 인테리어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그동안 딸은 우리 집에서 지내기로 하고 앞으로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위가 중간에서 신경 써주는 걸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딸은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며칠 동안 사돈댁에게 따로 연락받은 건 없었지만 바깥 사돈이 다음날 바로 전화하더니 얘기는 전해 들었다면서 자기 집사람 때문에 심려를 끼쳐서 미안하다 사과를 대신 해왔습니다. 그동안 제 딸을 친딸처럼 생각했었고 다신 이런 일 없도록 집사람을 크게 나무랐다고 하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 했습니다.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일단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니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더라고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귀중한 내 딸이잖아요. 그쪽 집안이 아무리 대단한 집안이라 해도 우리 딸이 이혼을 원했다면 뒤도 안 보고 바로 이혼시켰을 겁니다. 저희 부부도 그 정도로 큰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 딸 하나 평생 먹여 살릴 능력은 있어요. 앞으로는 사위가 중간 역할도 잘하고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으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봐야지 어쩌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저 딸의 인생이 행복하기만 바라는 마음이에요. 새로 이사가는 집에서 예쁜 아이 낳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이번에 한번 크게 질러놨으니 앞으로 다시는 우리 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겁니다. 언제라도 얼마든지 더한 일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